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모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정말 파국으로 가는 것 아닌가, 공멸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간에 단판을 벌였는데 네. 75분간 했는데 빈손으로 종료가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요약을 해 주시죠.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만날 약속도 없다. 이렇게 지금 한덕수 쪽에서는 얘기했고요. 이정현 대변인 통해서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직접 나와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당에 일임했다. 당에 일임한 것으로 나의 입장을 가름하겠다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로 덕담만 주고받고 나왔다. 이렇게 양쪽에서 얘기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밤늦게 양측이 오늘 다시 만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단독으로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약속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러면은 단일화와 관련해서 네. 어떤 시기라든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그 자리에서 한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직접 그렇게는 얘기했어요. 자기는 제안을 했다. 그런데 한덕수 측에서는 당에 일임했다라는 말로 계속 그 말을 돌리더라.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네. 이정현 그 대변인이죠? 네. 한덕수 측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를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내용은 좀 엇갈립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사실 이 단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가 왜 단판이라고 하냐면 배석자 없이 만났거든요. 배석자가 있었어야 하는데. 근데 배석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제가 어저께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배석자가 없다면 속내를 다 얘기하면서 단판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양보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고 배석자가 있는 와중에서는 하나하나 어떤 룰 미팅처럼 어떤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김문수가 제안한 게 배석자 없이 만나자라고 했고 한덕수가 응했다고 한다면 김문수 쪽 말을 조금 진실이다 한다면 단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양보하세요. 내가 뭘 드릴게요. 이를테면. 근데 그거 안 받아들인 게 아니냐. 조금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예. 어쨌든 어제 단판은 빈손 회담으로 결렬이 됐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 이후에 8일날 오후 4시에 네. 추가로 만나자는 제안을 해서 일단 한덕수 후보도 받아들였는데 김 후보가 8일 아침에 네.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8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고 8시 50분경 나와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이 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쪽 후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는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미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82.88%가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답변이 나왔으므로 지금 그러니까 8일 날 여론조사를 토론회를 하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 플랜대로 가겠다라고 당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첫 번째는 뭐냐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예, 거부한 거고. 예, 거부하고 당무 우선권을 지금부터 발동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직접 새로운 제안을 냈습니다. 뭐냐면 일주일 동안 각자 선거 운동을 하자.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두 후보의 장단점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이 끝난 다음에 TV 토론을 하자. 그리고 TV 토론 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역제안. 네네. 지금 그것에 대한 한 후보 측의
입장은 나오지는 않은 거지. 그렇죠. 아직은. 한 받아들이지 후보는 않은. 뭐 전혀 당에 일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실 어저께 그 표현을 보면 나는 김문수 후보가 제안하는 것을 당에서 알아서 받아서 그 해결을 하고 당이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김문수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는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한덕수 후보가 어제 네.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은 자신은 후보 등록을 하지를 않겠다. 네.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정치인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 하면서 일종의 배수진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하자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등록을 하고 네.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같이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1일을 넘기게 결국은 되니까.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는 내가 차지하겠다. 네네. 그런데 나중에 일주일에 후보 단일화 할 경우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네네.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기호 2번도 쓰지를 못해요. 그렇죠. 조직도 못해요. 그렇죠. 자금도 못해요. 결국은 뭐 후보 단일화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요. 상식적으로 보면 예. 11일 이전에 해야지만 한덕수는 국민의힘의 선거 후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온다.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는 리스크가 있죠. 어떤 리스크? 이제 선거 자금을 국민의힘에서 쓰지 못하므로 일주일이라도 어쨌든 시작하는 동시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수십억이 기탁금 들어가죠. 2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선거 공보,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 각종 광고 홍보해서 몇 억 들어가고. 인력 동원 이런 거 하면 하루에 한 7, 8억씩 들어가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 사무실도 아마 사실 4월 말까지로 이제 해서 나경원 후보가 계약을 했다가 그걸 그대로 물려줬는데 그것도 실제로 이제 생돈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네. 당 지도부는 말씀하신 대로 8일 날 여론조사를 하고 그리고 8, 9일 날 전국이 그리고 11일 날 전당대회 이렇게 지금 일정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당대회를 연다는 건 후보를 교체한다는, 후보를 다시 정한다는 얘기죠. 전당대회는 대통령 후보나 혹은 당대표를 정하는 그런 예, 그 그러니까요. 대회니까요. 자, 오늘 그러니까 8일 날 예. 이 김문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비대위가 열렸습니다. 비대위가? 예,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다렸다가 얘기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죠.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 첫 말이 이겁니다. 후보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진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요? 좀 흥분했어요. 굉장히 목소리가 높여서. 지금 뭐 단식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단식하셨는데 아주 까랑까랑 하셨어요. 목소리가 아주 그래요? 높았고. 네. 뭐 웃을 일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하면서 그 모습, 민주투사 모습 다 어디 가셨습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 대목이 이겁니다. 김문수 후보 측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언어 표현들이 많았어요. 즉,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고, 당 지도부가 자신을 끌어내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당 지도부가 그 후보로 끌어내릴 힘이 있으면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자신이 끌어내릴 힘이 있으면 뭐 그랬고, 단일화 약속 지키라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또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두 지도부의 말을 종합하면 우리는 예고한 대로 그대로 강행하겠다. 강행한다. 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우선 김문수 후보가 그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모르겠어요. 당 쪽에서 이항수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것은 당무 우선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후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최고의 의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비대위라든가
그 의결이 우선권이 있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무 우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하나는 지금 뭐 김문수 후보 원외 당협위원장인가요? 그런 분들이 뭐 8명인가 몇십 명이 또 가처분 신청을 내놓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경우 엄청난 전국이든 전당대회든 치러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거예요. 당원 당규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대로 후보가 된 사람은 나다.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맞죠. 지금 그 다음에 또다시 전당대회를 여는 어떤 이유, 그게 당원 당규를 봤더니 특별한 사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라고. 이 후보를 교체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공약을 뭐 실천 안 했다? 지금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약속을 실천 안 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것. 그 다음에 지금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왜? 자기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후보인데 이 당 외의 인물을 강제로 이 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이 당원 당규에 어떠한 규정에도 그 당 외의 인사를 당 내의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그런 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이건 가처분소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3일 이 결선에서 당선된 김문수 후보와 또 당에서 선출한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한 후보 2명이 후보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의 일정을 따르지 않고 거부한다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입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은 거부하고 한쪽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배님 말씀대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두 후보가 동시에 너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네가 아니다, 내가 가짜다, 네가 진짜다 이 논쟁이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두 사람 다 선관위에 등록을 받아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 후보는 한 명만 받아주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경우 과거 옥새 들고 나르샤가 있었던 것처럼 옥새를 진 그 당 대표 직인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표가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이 직인이 찍혀야 가서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저도 지금 그걸 봤는데 보니까 총선과 지금 말씀하신 건 맞고요. 총선과 다른 점이 총선은 공천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고시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서 전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당이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진짜 그 누구 손을 예를 들어서 선관위가 들어줘야 되는지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단일화 이슈가 부각이 된 것은 그동안 경선을 치러서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정식 선출은 됐습니다마는 당원들은 물론이고 보수 우파 쪽에서도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계속 대선이 치러진다 한다면은 이재명한테 패하는 것은 뭐 불어보나 마나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정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단일화 이슈 아니겠습니까? 과거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처럼 그런 이슈를 만들어서 뭔가 국민들한테 흥행도 되고 폭발적인 정기를 만드는 경우 이재명과 한번 해볼 수가 있지 않겠냐고 두 사람 간의 단일화를 한 뒤에 거기에 이낙연이라든가 이준석까지 빅텐트를 구성을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열세에서 벗어나서 한번 이재명하고 일합을 겨뤄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도 선거 전 과정에서는 그 단일화 이슈를 본인이 가져가가지고 후보로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그렇죠. 공헌을 한 건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단일화. 그러면은 최소한도 그런 단일화를 지키려는 노력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제 뭐 당원 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11일 전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뭐 87%. 86.7%. 86.7%.
아마 일반적으로 보수 우파라든가 무당층이라든가 또 전 당원들은 뭐 8, 90%가 11일 전 단일화를 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김문수 후보도 너무 후보 지키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한덕수 후보도 모든 것을 당의 일임한다. 본인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같이 예, 뭐 양비론 같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양비론이 아니라 셋이에요. 셋. 그러니까 양 후보와 그다음에 당 지도부. 예. 당 지도부가 어떤 한쪽으로 편을 든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일단 당 지도부가 뭐를 잘못했냐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후보로서는 어쨌든 인정을 해주면서 이 김문수 후보가 자발적으로 후보 단일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룰이 공정하게 보이게 만들어주고, 그래야죠. 그래서 중재자처럼 양쪽을 함께 이 마당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고 너무 좀 일방적이었어요. 편향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준 것은 사실이죠. 박수영 의원이 왜 저 총괄 본부장이었잖아요. 김문수. 이게 6가지 이유가 있다라면서 6가지는 다 안 되고,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도대체 후보가 됐는데 후보를 위한 원래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전조차 전혀 마련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일단 이 빈정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어쨌든 모든 준비를 했었어야 됐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조금 더 뚜렷하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단일화 안 한다고 했냐 언제? 이런 어떤 태도가 도리어 지금 김문수 후보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주지 못한 어떤 상황이 됐고, 결정적으로는 한덕수 후보의 뭐랄까 정치력이 완전히 없고, 정무적 판단도 없고, 권력 의지 자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원래 자기가 어항 속의 금붕어였잖아요. 예. 그럼 자기가 지금은 미꾸라지처럼 정말 그 논밭에서 온갖 진창을 다 몸에 끼얹으면서 나 사실은 이렇게 절박하고 나라를 살리러 나왔다라고 호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어저께 그 장면도 되게 한덕수 정말 정치력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예. 기자들 앞에 나섰어야 됐다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진정성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정현 대변인한테 대변인한테 들으세요 그러고 가버리는 태도가 한순간이 국민들한테 뭔가 자기의 이미지를 보여야 되는 그런 절박한 순간들을 다 저렇게 당에 일어날 겁니다 하고 치워버리는 것. 이게 굉장히 기회를 그냥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어쨌든 오늘 오후에 지금 양자 회동을 다시 제안을 했는데, 회동은 일단 성사는 되겠죠? 저는 저 한덕수 후보가 응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 후에 당이 결정한 프로그램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후보가 어떻게 일임한다고 했는데 나서서 또다시 담판을 한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는 지금 사실은 당이 하는 대로 하면 자기한테 오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나간다는 행위 자체가 한덕수 후보가 판단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저께랑 똑같은 어떤 상황이 되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설사 만난다 한들 무슨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예를 들자면 않습니까? 오늘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8일날 제안한 것을 받고 더블로 뭔가 역제안을 하면서 이걸 할 생각이 있다면 만나는 건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제안이 아니라 사실은 당에서 내놓은 그 안대로 하는 게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저께도 그렇게 얘기했으므로 아마 만나는 게 쉽게 나가서 뭔가 이익을 취할 게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누가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현재도 20 내지 30%씩 열세에 있는 사람들이 단일화가 되더라도, 거기다가 이낙연, 이준석까지를 포괄을 하더라도 지금 싸움이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 공멸 아닙니까? 뭐 대타협의 방안은 없을까요? 글쎄요, 대타협을 하게 된다면 어찌됐든 11일 이전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여론조사 같은 데서
김문수 후보에게 뭔가 요인을 좀 줘야 된다. 유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한테 좀 페널티를 주면 안 되나요? 거기는 부전승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돈도 한 푼 안 들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론조사에서 몇 프로는 김문수 후보한테 뭘 플러스를 주겠다. 뭐 그런 룰들이 경기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디테일하게 따져 본다면 김문수 후보가 좀 억울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몇 억씩 이 11명의 후보들이 전부 억울할 거예요. 뭐돈 얘기가 아니라 뭔가 한덕수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공평한 플랫폼을 좀 제시를 하면 그렇죠.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지도부가 그런 디테일이 없었다. 너무 그냥 의학스럽게 몰아붙이기만 했다 하는 점에서는 그런 디테일이 좀 있었으면 새롭게 제안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참 안타깝게 돌아가는데 오후에 일단 회동을 제의를 했으니까 그걸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